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집이 내 집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박순자 씨 72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순자 씨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는 내 딸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 서서 자신의 딸을 바라봅니다. 분명 아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미영이? 미숙이? 아니면 미혼이었나?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이 사라져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잊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 어머니와 딸의 가슴 아픈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집 안 곳곳에서 가족들이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순자는 좋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순자는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꺼내려고 온 건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란이었나? 김치였나? 나이가 드니까 이래. 깜빡깜빡하네. 순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딸 미영의 목소리, 엄마 아침 드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순자의 딸 미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48. 이혼 후 16살 딸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 바쁘잖아. 미영은 어머니를 힐끗 보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지 뭐. 우리 엄마는 건강하셔. 그날 저녁 미영이 퇴근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내 어머니가 우리 집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르셨어.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미영 씨. 우리 시어머니도 예전에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말을 흐린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미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 미영은 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갔습니다. MRI, 혈액검사, 인지기능 검사.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사가 MRI 필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순자는 나란히 앉아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보면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효과음 기울림. 윙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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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같이 들렸다.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치매, 치매, 치매. 미영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치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치매가 뭔가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영의 마음 왜 하필 우리 엄마한테.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이제 좀 편하게 사실 때가 됐는데 왜 느리고 무겁게. 병원을 나오는 길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뭐 먹고 갈까? 엄마가 칼국수 사줄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또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마가 얼마나 달라지실지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그리고 그날부터 미영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 은지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밤중에 외출을 하려다 미영에게 붙잡혔습니다. 시장에 가야지라고 하시면서요. 새벽 2시에. 미영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고 집에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근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미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엄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영은 집 안을 뒤졌습니다. 방,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통화 연결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받아요, 엄마. 미영은 밤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70대 할머니 못 보셨냐고. 회색 가디건 입고 계셨는데.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실까? 무서워하고 계실 텐데. 길을 잃으셨을 텐데. 제발 무사하시길. 그때였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조그맣게 웅크린 뒷모습. 미영 외치며 엄마. 미영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 울면서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데.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무표정하게. 누구세요? 완벽한 정적. 그 세 글자가 미영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 엄마 배 속에서 10달 동안 자랐고 엄마 젖을 먹고 자랐고 엄마 품에서 잠들었던 그 아이예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예요. 미영이요. 엄마 딸. 순자는 한참을 미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영이. 우리 딸.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미영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뒀던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미영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셨습니다. 어린 미영의 마음 엄마가 일하는 곳을 친구들이 알까 봐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는 걸. 누가 알면 어쩌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 저 아줌마 누구 엄마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살짝 흔들어줄 뿐.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창피해한다는 것을. 그래서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린 미영의 마음 미안해요, 엄마. 근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창피해요. 그날 밤 미영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미영아,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실래? 미영은 책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미영은 어머니가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는 소리를. 하지만 미영은 사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거실. 현재. 미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엄마는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 그때도 미영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미영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는 더 이상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시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 아이. 누구지? 순자가 가리킨 사진은 어린 미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순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미영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고 새 옷을 입혔던 그날.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딸 미영이요. 순자는 한참을 사진과 미영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우리 딸. 그리고 갑자기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네?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더 많이 벌어서. 너를 좋은 데서 살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였어요. 미영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한 건 나예요, 엄마.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실 때 친구들한테 숨겼어요. 못 본 척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전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미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와 함께 살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눴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비록 어머니는 내일이 되면 이 순간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미영의 이름도 이 대화도 이 눈물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미영이 기억할 테니까요. 이 순간을,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어머니가 해준 그 말들을. 엄마는 날 잊어도 괜찮아. 내가 평생 엄마를 기억할 테니까. 엄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다 기억할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영은 매일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미영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코스모스. 예쁘죠? 그때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쁘다. 미영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당신 누구?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순간 미영은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코스모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꽃으로 피어나는 정원. 때로는 꽃잎이 떨어지고 때로는 나무가 시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원의 흙 속 깊은 곳에는 사랑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그 사랑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주세요. 사랑해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하세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함께 치유받아요.